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독자의 요청에 따라 사과 소묘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초보자를 위한 영상이니까요. 참고하세요. 먼저 사과는 정사각형을 그려서요. 잘 안 보이시나? 그리고 꼭지점을 정하고요. 좀 진하게 해야 되겠네요. 자, 이 사과의 대로 틀을 잘라주세요. 윗부분은 좀 넓으니까 조금만 잘라주고요. 아랫부분은 좁으니까 좀 더 많이 잘라주세요. 자, 여기서 조금 더 표현돼야 할 부분은 밖으로 나와도 돼요. 자, 이렇게 그려주고요. 사과를 형태만 남겨놓고 딱 지워주는 거예요. 사각형을. 이렇게 해서 사과를 만들어줬어요. 자, 사과를 조금 많이 깎아냈다 싶으면 이렇게 보태면 돼요. 자, 그리고 형태에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소묘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부족한 거는 조금 더 채워가면 되니까요. 너무 많은 거는 좀 닦아가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려주고요. 빗은 이쪽 방향에서 잡겠습니다. 그럼 이 꼭지 부분을 해야 되는데요. 이 꼭지 부분이 자, 이렇게 돌아갔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 꼭지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빛이 이렇게 온다고 했을 때요. 여기서는 빛이 바로 부딪히니까 밝은 부분이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빛이 이렇게 비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둠이 생겨요. 그러면 여기 부분은 또 빛이 부딪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밝음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빛이 돌아가면서 여기서 어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소묘를 하면서 물론 그림을 그리면서 밝은 부분 뒤에는 반드시 어둠이 있어요. 어둠 뒤에는 반드시 밝음이 있고 그거를 머릿속에 생각하시고요. 밝음 뒤에는 점점 밝으면 가장 밝은 부분에서는 점점 가면서 어두워진다. 어두운 부분에서는 뒤로 갈수록 점점 밝아진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그림을 하시면 되고요. 자, 형태에 꺾여지는 여기가 사과가 제일 많이 튀어나오는 부분이겠죠. 요 밑에서 요 부분이 가장 어두울 거예요. 여기가 가장 어두운 부분이고, 자, 빛을 받는 요 부분이 가장 밝은 부분이겠죠. 여기가 가장 밝은 부분이에요. 그걸 생각하시면서 소묘를 하면 되고요. 자, 소묘를 할 때는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형태를 그려놓고 내가 선을 라인을 그어 보세요. 사과의 형태가 이렇게 돌아오겠죠. 그럼 얘도 기울어진다기보다는 이렇게 해서 돌아오겠죠. 얘는 이렇게 갈 거고요. 자, 이렇게 돌아가는 이 선을 많이 쪼개도 되고 아니면 조금만 쪼개도 돼요. 내가 여러 개를 이거를 쪼개서 소묘를 해도 되고요. 조금만 쪼개서 소묘를 해도 돼요. 자, 요거는 세로선이에요. 세로선을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가로선은 이거겠죠. 가로선이 이렇게 와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가로선이 올 거고 가로선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 거고 이렇게 해서 가로선이 오겠죠. 이렇게요. 보이시나요? 지금 선이. 자, 이렇게 잡고 내가 선을 쓸 때 가로선, 세로선을 쓰는 거예요. 자, 내가 가로선을 먼저 쓸지 세로선을 먼저 쓸지를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는 내가 세로선을 먼저 쓰겠다. 그럼 세로선으로 가는 거예요. 자, 세로선이 여기 지금 선 보이죠? 요 기울기대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곡선을 쓰는 게 아니라 직선을 이용해서요. 여기서도 이렇게 넘어오면 되고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기울기가 같죠. 그러면 여기서는 오면서 점점 기울기를 대각선을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울기가 이렇게 왔으면 여기에서 나오는 부분의 기울기를 이렇게 잡으세요. 잡으면서 이쪽에서는 또 이렇게 기울어지잖아요.
그럼 기울기를 주세요. 여기에서도 기울기를 이렇게 기울기대로 이렇게 소묘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도 올라가는,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겠죠. 그럼 여기서는 또 이렇게 기울기가 내려가죠. 자, 그러면서 또 내려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기울기가 안쪽으로 돌아가는데 선을 바깥쪽으로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깥쪽으로 쓰면 안으로 모여지는 것보다 밖으로 흐트러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선은 사과의 형태를 보면서 방향대로 같이 나가는 거예요. 사과의 방향대로 같이 나가주고 여기도 같이 나가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기울기가 기울어지는 부분, 여기서도 또 기울어지는 부분, 여기서도 자, 어둠 밝음의 글씨를 지우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만약에 밝음을 못 빼놨다 그러면 지우개로 지우면 되니까 어둡게 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소멸을 하시면 돼요. 여기도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기울기를 이렇게 줘서 주는 거예요. 자, 연필선 쓰는 방법은 뭐 사선으로도 쓰고 대각선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좌우 뭐 세로 뭐 이렇게 해서 막 써도 되거든요. 근데 보통 초보들이 헷갈리기 쉬우니까 내가 붓질하는 방향으로 사과를 그릴 때도 이 형태를 잡아주고 가야 되니까 붓질하는 방향을 생각하면서 하시면 돼요. 여기는 이렇게 벌어졌죠. 부채 모양처럼.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돌아가고요. 여기서 이렇게 부채 모양처럼 이렇게 모아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여기 뒤에는 좀 돌아간다. 자, 밖으로 튀어나오는 선은 최대한 안 나오게 하면 좋겠지만 나오면 이렇게 닦아내면 돼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하시면 되고요. 자, 이쪽 선 여기는 조금 어둡겠죠. 그러면 조금 선이 어두워져도 괜찮아요. 이렇게 선을 넣어 주시고요. 처음부터 한 번에 진한 선을 보단 여러 번의 선이 겹쳐져서 어둠이 나오는 게 양감이 있겠죠. 자,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선을 넣어주세요. 참고로 제가 50견이 왔네요. 어깨를 아파서 팔을 지금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봐주세요. 이렇게 밝은 부분에서는 자, 어두운 선을 밝은 부분에서는 좀 지우고 시작할게요. 자, 밝은 부분도 일단은 선을 넣어요. 밝게 약하게 선을 넣어서 나중에 밝은 부분을 한 번씩 닦아내면 되니까요. 자, 여기서는 아직도 바깥쪽으로 형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안쪽으로 모아왔어요. 자, 이번에는 선이 앞쪽으로 기울어져야 되겠죠.
아이고 팔이 아파. 나온 거는 지워주고요. 자, 한번 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 있죠. 거기를 우리는 곡선을 안 하고 직선을 사용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번 더 선이 그어주면 각이 진 부분이 없어져요. 이렇게. 그러면 직선으로도 곡선의 느낌을 살릴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대신 직선은 짧게 써줘야만이 곡선의 느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긴 선을 써주면 안 되겠죠. 자, 여기서도 여기 겹쳐지는 부분들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선이 위에다 더 겹쳐지면 이렇게 튀는 선들은 옆에 선을 더 어둡게 만들어서 그라데이션을 시켜줘야 돼요. 그 선 하나만 딱 살아있으면 형태가 이상해지죠. 자, 이렇게. 처음에는 전체적인 명암만 신경 쓰고 가세요. 나중에 뭐 굴곡이 지는 부분이라든가 세밀하게 정밀하게 하는 부분은 나중에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해주면 되니까요. 처음에는 그냥 명암만 밝고 중간 어둠에 대한 음영만 생각하시면서 가면 돼요. 자, 이제 가로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넓이가 이렇게 부채꼴처럼 와서 이렇게 좁아졌죠. 그럼 선도 마찬가지예요. 넓게 시작을 해서 점점 내려오면서 선이 좁아지겠죠. 그걸 신경 쓰면서 그럼 여기서 이렇게 부채꼴이 됐으니까 여기도 굵어지면서 넓어져서 점점 내려오면서 선이 좁게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선이 넓어져서 점점 좁게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선이 생겼으니까 여기는 넓게 시작을 해서요. 밝음이기 때문에 조금 연하게 칠하면서 자, 내려오면서 어때요? 또 좁아지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넓게 시작을 해서 밝은 부분에서 넓게 시작해서 점점 돌아오면서 내려오면서 점점 좁아지겠죠. 이렇게요. 그럼 여기 사이에 겹쳐지는 부분도 한번 넓게 시작을 해서 내려오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연필선이 한 번 간 거랑 두 번 간 거랑 세 번 간 거랑 네 번 간 거랑 점점 양감이 달라져요. 무게감이 생깁니다. 연필이 여러 번 갈수록. 자, 여기서도 이렇게 해서 밝으면 살살 연필에 힘을 빼고요. 여기서 와가지고는 음영을 이렇게 주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좁게 시작을 해서 넓게 그림은요, 빨리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천히
그리는 게 중요해요. 빨리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물체의 형태를 얼마나 숙지를 하고 연필선을 거기에 따라서 그렸나, 음영을, 빛의 방향을 알고 밝고 어둠을 찾아줬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빨리 그려가지고 사과 하나를 다 그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과를 하나만 그리더라도 제대로 알고 그려야 되는 거예요. 10개 그리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빨리빨리 그려서 10개 그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를 제대로 알고 형태나 빛이 왔을 때 어둠이 어디가 어둡고 어디가 밝고를 숙지를 하고 가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를 그리더라도. 그리고 사과가 그림의 기본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그림이 안 될 때 한 번씩 사과를 소묘를 한 번씩 해보는 것도 좋아요. 사과를 1000개를 그릴 수 있으면, 그리고 나면 그림을 엄청 잘 그려질걸요? 저도 아직 1000개는 못 그린 것 같아요, 사과를. 틈틈이 사과를 그려야 하는데, 소묘는 기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음 그림을 주제를 정해서 그릴 때 그거를 연필로 세밀하게 표현을 해보고 형태를 익히고 색감을 입히고 그러고 나서 유하던 수채화로 물감을 옮기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아무리 그림을 날고 기는 사람이라도 기초를 게을리하면 그림은 변하거든요. 실력도 줄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저도 소묘를 할 때는 그림이 좋아지는데 소묘를 안 할 때는 그림이 조금 허접해져요. 그러니까 기초가 되는 사과를 많이 그려보도록 하세요. 시간 날 때마다. 자, 세로 가로선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사과의 방향이 가로선보다는 세로가 강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무리는 세로선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 자, 세로로 선을 그어서 사과가 밑으로 방향을 간다고. 곡선이 아닌 직선을 이용해서요. 자, 아랫부분은 여기는 어두워지거든요. 요즘 환절기라 그런지 추워요. 콧물이 자꾸 나려고 해요. 오랜만에 하는 소묘 작업이라 팔이 많이 아파요. 그렇잖아도 아픈 팔에 무리가 되네요. 그래도 구독자님의 요청이 있어서 열심히 그리고 있답니다. 좀 부족해 보이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사과의 형태를 살려주면서 이제 세밀하게 들어가요. 어느 정도 양감을 밝고 중간, 밝음과 중간빛과 어둠을 채워 넣었으면 이제 이렇게 세밀하게, 이걸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세밀하게 조금 더 어둠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사과에 목을 만들어 주고요. 사과가 일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둥글둥글하게 보인다고 생각하고, 어둠이 들어가는 부분들에 어둠을 한 번씩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여기서도 사과가 조금 더 형태를 늘려주는 거예요. 자, 그림은 내 맘대로 넣었다 뺐다 충분히 가능하죠? 이렇게 고기 부분에 한번 넣어주는 거예요. 자, 아직 밝음은 닦아내지 않았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밝음도 가장 밝은 부분은 지우개로 닦아낼 거예요. 자, 이렇게 음영지는 부분에 자, 이제 밝음을 빼주기 위해서요. 지우개를 날카롭게 자르겠습니다. 자, 잘라서 여기 모서리 부분 있죠. 모서리 부분을 이용해서 밝음을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한번 닦아냈으면 그 부분을 닦아내서 밝음을 이렇게 모서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빼주세요. 너무 한 번에 다 닦아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 조금씩 닦아내는 게 망치지 않고 잘 그릴 방법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닦아낸 부분 있죠? 그냥 두지 말고 이렇게 선을 한 번씩 싹 입혀주세요. 방향대로 선을 한 번씩. 여기는 촘촘하게 안 하고 듬성듬성하게 둬도 되거든요. 이렇게 한 번씩 싹 입혀주세요. 여기도 가로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놓으면 사과의 형태가 좀 보이나요? 그리고 나서 나는 꼭지도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꼭지 부분을 지우개로 닦아주는 거예요. 생각처럼 이쁘게 안 닦여졌는데요. 이렇게 닦아 놓고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과에. 자, 빛 받는 부분은 밝게 남겨두고요. 자, 어둠 쪽에만 어둠을 주고요. 자, 꼭지 윗부분 있죠. 꼭지 윗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뒤에를 살짝 어둠을 눌러주는 거예요. 그럼 꼭지가 살았죠. 그리고 나서 꼭지의 그림자를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어둡게 이렇게 그려줘도 된답니다. 굳이 꼭지의 어둠을 안 그려줘도 되고요. 나는 꼭지의 어둠을 표현해주고 싶다 그러면 표현해줘도 됩니다. 자, 꼭지에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 있죠. 여기는 세로선보다 가로선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조금 더 형태가 사과의 느낌이 더 많이 살 거예요. 들어가는 돌아가는 부분이라는 거 어떠세요? 좀 표현이 오랜만에 그려서 그렇게 크게 저거는 만족스럽지가 않은데요. 일단은 이번 영상은 이 정도에서 만족을 하시고요. 아, 그림자 처리하는 거요. 자, 그림자 처리하는 거는 빛을 이렇게 줬을 때 빛이 오는 부분, 빛이 떨어지는 부분을 잡으세요. 그리고 이 형태의 밑면 있죠. 밑면이 이렇게 돌아간다면 이렇게 밑면이 이렇게 돌아간다면 그림자가 이렇게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보면 이 정도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림자가 여기서 이렇게 그림자가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빛이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러면 그림자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림자는 당연히 물체보다 어두워야 되겠죠. 자, 그림자를 할 때는 삿비를 해주세요. 저는 지금 입비를 가지고 이렇게 깔짝거리고 있습니다. 삿비로 해주면 어둠이 더 많이 잡히니까 삿비를 가지고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자, 이렇게 어둠을. 그림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림자를 하기 전에는 사과가 둥둥 떠 있는 것 같았죠. 그런데 밑에 그림자가 들어가면서 바닥에 착 안착된 느낌이 나죠. 그래서 그림자도 굉장히 중요해요. 허공에 붕붕 띄우지 않고 바닥에 착 앉아 있는 사과를 그림자로 인해서 사과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팔이 아픈 관계로 그림자 대충 처리하겠습니다. 아고.
그리고 튀어나온 그림자 부분은 이렇게 슉 한 번씩 닦아주면 되겠죠. 자, 그림자가 사과 형태보다 너무 길어진 느낌입니다요. 그러면 저는 싹 한번 지우겠습니다. 그림이 그게 좋은 거죠. 내가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수업을 하다 보면 무서워요. 자, 여기 살리시고요. 자, 여기 죽이세요. 확 죽이세요. 완전히 죽이세요. 그러면서 수업을 하거든요. 아마 밖에서, 문 밖에서 듣는 사람들은 이상한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림자가 처음에 시작되는 부분은 진해야 돼요. 가장 밝은 부분이 떨어지는 가장 밝은 부분이니까 밝고 어둠은 선명하게 대비가 돼야 되잖아요. 밝고 어둠이. 그런데 이 그림자가 점점 시야에서 빛에서 멀어질수록 그림자와 바닥은 조금 더 밝아져야 되겠죠. 명암 대비가 처음 시작되는 부분은 뚜렷해야 되고요. 멀어질수록 명암 대비는 조금씩 줄어들어야 되겠죠. 자, 영상이 길어지는 관계로 오늘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